여러분, 경복궁 또는 고성의 석재와 목재가 지금 어느 한정식 집에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이런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소는 석파랑이라는 한정식 집입니다. 이곳은 예전에 석파정이라고 불렸던 정자였으며 흥성대원군의 별장으로 이용되었던 장소입니다. 현재는 한정식 집으로 이용 중인데요. 이곳에서 특이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바닥에 깔려있는 석재가 두 가지 종류입니다. 한쪽은 울퉁불퉁 손으로 직접 깎은 것으로 보이는 꽤 오래된 돌이며 다른 한쪽은 사방이 반듯하고 깔끔하게 잘려져 최근의 것인 듯 합니다. 또한 마당에 있는 다른 조형물에서도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이러한 조형물들은 우리나라의 궁궐에서나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 궁금증을 느낀 저희는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조사 결과 석파랑의 석재는 궁궐의 해체에서 나온 것이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경복궁 등의 복구 때 원래 있던 자재들을 무분별하게 버린 것을 그 당시 석파랑의 주인이시던 분께서 수거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화재 복구에 있어서의 문제점은 원재료의 유지보다는 새로운 자재를 사용한 건물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화재 복구의 문제점은 우리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저희는 이에 대해 문화재와 관련하여 문화재의 복구, 유지, 조화라는 세 가지 주제를 다루려 합니다. 먼저 문화재 복구의 기술은 이러한 석파랑 사건이 벌어진 때에 비해 기술적으로는 많은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현장은 어떠한지 찾아가 보았습니다. 이곳은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4가 숭례문의 복원 사업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내통한 일이 지난 뒤 숭례문은 가건물 안으로 들어가 재탄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을 지나자 우리를 반겨준 것은 1층을 복원 중인 초라한 숭례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 복원 현장에서도 석파랑과 같은 어리석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화재 이후 기아와 대들보 타다 남은 기둥과 같은 숭례문 잔해 20톤을 폐기할 뿐만 아니라 그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기 급급했습니다. 어떤 도자기 같으면 하나하나가 다 저게 파편이 복원하기 위해서는 하나하나가 다 필요가 하죠. 그런데 기와를 갖다가 수백 장, 수천 장이 있는데 그거 다 일일 복원해갖고 그걸 할 필요는 없는 거죠. 이에 비해 가까운 일본의 경우 먼지 한 올까지 옛 모습을 복원하려는 노력과 뛰어난 건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숭례문 화재로 인한 복구 비용은 어림잡아 200억 원, 그중 20분의 1을 유지 관리에 힘썼다면 잿더미가 아닌 아시아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문화재 개방에 있어서도 우선 하고 보자는 식의 행정이었습니다. 물론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시민과 가까워지자는 취지는 좋았으나 그에 따른 보호책 마련에는 미흡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로 인한 사람들의 부주의와 무관심이 숭례문을 태웠던 것입니다. 이것은 얼마 전에 흥인지문의 모습입니다. 단청과 기와 등 곳곳에 때가 껴서 흥인지문의 색을 구분하기 힘듭니다. 또한 전문 관리 인력도 없어서 사람들의 무분별한 접근에도 속수무책입니다. 이는 마치 숭례문 사건에서의 환경과 흡사합니다. 물론 최근에 흥인지문에 대한 관리는 상당히 개선되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단청은 재색을 찾았고 찌들어 있던 때도 많이 벗어낸 모습입니다. 하지만 흥인지문은 여전히 주위의 시설들과의 부조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듯이 흥인지문은 마치 섬처럼 동떨어져 있습니다. 이런 구조화에서 누가 흥인지문의 참 아름다움을 깨닫고 친숙하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흥인지문의 유지와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하는 복원기술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조화성을 찾는 것입니다. 석파랑, 숭례문, 흥인지문 이 세 가지만으로도 방관자적인 대한민국의 문화재 관리 실태를 알 수 있습니다. 허술한 유지와 복원 계획,
그리고 이러한 문제에 관심조차 없는 우리들. 이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경제가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이때 우리는 경제 선진국뿐만 아니라 문화 선진국으로 나아가야 합니다.